이 5가지 원소가 서로 조합이 돼서 만들어 놓은 성질이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본 원소의 특성을 뒷페이지에서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규명을 해갈 겁니다. 그래서 이 5가지 원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화학적 반응을 하는지 규명을 해갈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이 5가지 원소에 대한 생각은 꼭 머리에 담고 계셔서 이 5가지로 아미노산이 이루어지는구나. 또 그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이 5가지 원소가 모발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을 만들어내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우리가 모발과학에 대해 접근을 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에 대한 화학적 기호를 적겠습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를 화학적 기호로 대체해서 표현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꼭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미노산의 대체 기호가 이와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발 단백질의 특성을 이해하실 때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통해서 화학적 반응 특성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그 모발 단백질의 화학적 반응 특성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시험을 보거나 또는 모발과학 테스트를 할 때 이 아미노산의 기호식은 반드시 꼭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강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식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든 뭐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거나 찾으실 때, 이와 같은 아미노산 기본 구조식을 익혀 놓으시면, 다양한 자료를 찾고 검색하고 또, 다른 자료와 연결을 시킬 때 좀 이해하기가 쉽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특성이 어떻게 아미노산은 분자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같이 규명해 볼 텐데요.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. 아미노산에 대한 표현을 쓸 때요. 우리 주변 사회생활 속에서도 주변에 갖춰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결혼하지 그 여성분들 중에서 쉽게 결혼하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 사이클을 추구하고 구성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. 그러니까 좀 그 나이가 차셨어도 자신의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.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올드미스가 아닌 골드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. 제가 아미노산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그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.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분자체는 자신이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혼자 자신의 분자 구조를 유지합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물질을 이 분자체가 다른 분자체와 반응할 수 있도록 화학적인 유도를 하지 않으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는 평생을 혼자 살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골드미스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가 다른 물질과 불안정하게 자신의 상태가 됐을 때 다른 분자체와 결합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물질이라고 하는
하나의 거대한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분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유도물질, 그 물질이 화학에서는 촉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 생활 속에서 얘기하면 중매쟁이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, 이 두 분이 이루지만 두 분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매라고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미노산이 불안정하게 어떤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촉매라고 부르는데, 이 촉매 물질이 있어야만이 아미노산은 혼자 분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는 물질로 변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예. 현재 아미노산을 자극하고 어떤 다른 분자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매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H2O라고 하는 물. 이 물 분자가 아미노산의 전체 구조에서 특정 위치에 물 분자가 닿아가서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. 우리 인체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수백 종에 이르는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요. 이 효소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를 자극을 줘서 다른 아미노산과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로의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하는 하나의 작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에 대한 물질 변환 과정을 이 두 가지 물과 효소에 의해서 변환되는 과정을 저희가 볼 텐데요.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. 그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또는 자연계상에서 존재를 하는데요.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종류가 아미노산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아미노산의 종류는 18종류에서 21종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. 물론 이제 그 이상도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. 통상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18종류에서 21종류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저는 지금 아미노산에 대한 기호를 한 가지만 적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종류는 18종이나 21종류라고 지금 밝혀져 있지만 제가 아미노산의 기호를 한 가지만 적은 이유는 이 18종류나 21종류의 아미노산이 기본적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일란성 21쌍둥이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 구조식은 제가 한 가지를 적었지만 이 안에서 21종류 또는 18종류의 아미노산 종류가 파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각각의 부분의 원소의 배치가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 18종류나 21종류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이 R이라고 적었던 부분 있죠. 이 부분의 모양이 18종류나 21종류가 됩니다. 그래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식에서 제가 윗부분에 적은 이 R이라고 적은 부분이
18종류나 21종류의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 이렇게 명칭이 붙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글리신 또는 알라닌 이런 다양한 어떤 아미노산의 명칭이 붙여지게 되는 이유는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명칭을 각각 따로따로 붙여놓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미노산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릴 때는 기본 구조식을 이렇게 나누어서요. 이 아랫부분과 이 윗부분을 구분을 짓습니다. 자, 이 아랫부분은 보셨듯이 산소, 탄소, 산소, 수소 또는 수소, 탄소 이렇듯이 원소의 배치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은 21종류의 아미노산 속에 이 모양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저는 공통부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. 그리고 21종류의 아미노산을 결정짓게 되는 이 R이라고 하는 윗부분을 작용부분 이렇게 구분을 지어드립니다. 그래서 21종류의 똑같이 들어있는 이 공통부분이 하는 분자 내에서의 하는 역할과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의 각각의 명칭이 이름이 정해지는 것은 이 R이라고 하는 작용 부분에 의해서 각각의 명칭이 정해진다는 것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 주십시오. 먼저 강의 첫 시간에는 공통 부분에 대한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.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요. 담이 있죠. 그 담이 어느 순간 이렇게 크게 우리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크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.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담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위인 벽돌을 쌓고 쌓아서 커다란 담이 되는 거죠. 이럴 때 벽돌의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로 일정해야만이 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분자의 모양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모양이 제각각 틀려버리면 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물질 체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. 즉 아미노산 안에 왜 이와 같은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? 그 이유는 하나의 커다란 물질 체계를 만들려고 할 때 똑같은 모양으로 존재를 해줘야만이 공통 분모 부분이 있어야만이 하나의 커다란 물질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즉 아미노산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질 체계를 만들 때 21종류 아미노산 속에 똑같은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21종류의 아미노산이 서로 모여서 커다란 물질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첫 시간에는 21종류의 모든 아미노산 속에 들어있는 이 공통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공통 부분이 어떠한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